안녕하세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가요? 그죠? 예, 저도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즐겁게 그렇게 지냈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목요일이네요. 굉장히 습도도 높고, 그죠?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 뭐 선생님들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 이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좀 헷갈릴 수 있다고 해서 독감 예방 접종이 조금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자기 건강 꼭 잘 챙기시고 예방 접종 하셔서 자기의 건강을 좀 이렇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요새는 어떤가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세명기독 병원에 실습 지도를 나가요. 그 3학년 학생들 실습 지도를 나가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실습이 중단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그 ICU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습 지도를 못 가고,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도 중간고사 이후에도 대면을 할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못한다면 제가 또 온라인으로라도 하면서 그 시간에는 좀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쪽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죠? 저번 주 수업까지는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그쵸.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마 당연히 복습하실 시간은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전공시만 수업할 때는 복습 절대 못했습니다. 예, 너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말고 수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문헌고찰에 대해서 제가 깔짝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쭉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문헌고찰을 하느냐? 왜 그때 문헌고찰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문헌고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서치하면서 내가 어떤 주제를 할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내가 주제가 정해졌다면 논문을 쓸 때 참고 자료로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논문이라는 거는요. 연구라는 거는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뺏기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참고를 많이 해야지 연구로서 퀄리티가 높아진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내 주제와 비슷한 논문들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는지 어떠한 자료를 썼는지 어떠한 대상자를 데리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서치해서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헌고찰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많이 서치할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헌고찰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석사 논문 쓸 때는 대부분의 거의 2, 30편 정도의 논문을 서치를 해서 연구를 하고요. 거의 박사 논문은 거의 100편 정도의 논문을 가지고 서치를 해서 문헌고찰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문헌고찰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헌고찰만 사실 잘하셔도 연구를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경향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문헌고찰을 할 때 연구를 찾아보실 때는 약간 최신 경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논문을 서치할 때 지금부터 해서 10년 전까지의 논문들을 가지고 논문을 쓰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전의 것들은 사실 좀 이제 경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최신 경향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헌고찰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문헌고찰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문헌고찰의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의학지식, 임상, 경험,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일단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뭐 한다고요?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자 하고자 하는 부분, 우리는 대부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임상 경험에서 주제를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에게 뭔가 해주는 것, 그런 주제를 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지식이다, 임상 경험 쪽에를 통해서 아마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주제 먼저 선정한다. 그 다음은 뭐예요? 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서 연구를 계획한다. 그래서 문헌고찰에서 검색의 범위를 정해서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문헌고찰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검색을 위해서는 검색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다? 네,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주제를 할 것이야 하는 주제 키워드를 정해요. 키워드라는 거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논문에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네, 임상, 인문 실습. 네, 그게 첫 번째 키워드였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죠? 어플리케이션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ARCS 동기 이론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딱 정했다면, 주제를 딱 정했다면, 이제는 문헌고찰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주제와 비슷한 논문, 내 주제와 혹시 똑같은 논문은 없는지, 똑같은 논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이 있는 논문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건 표절로 묶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비슷한 논문을 쓸 수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 주제에 관련된 그 비슷한 논문들을 서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검색을 하느냐? 그게 아니다. 검색도 굉장히 효율적이게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검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거를 배우지 않고 대학원을 막상 그냥 입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석사 논문을 써야 했어요. 이런 거를 대학원 가면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 검색하세요, 저거 검색하세요 알려주는 교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좀 들어놓으시면, 대학원 가시면 문헌고사 어떻게 하지? 그때 이 교수님이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했는데 라는 게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사이트 같은 걸 다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셔가지고도 충분한 문헌고찰을 해서 충분한 논문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요 밑에 있는 사이트들만 이용해서 문헌고찰을 서치를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최근 외국 저널에서 메쉬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공인된 핵심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최근에는 메쉬 용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 메쉬가 뭐냐? 자, 처음 들어보셨죠? 메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적어놨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정하는 의학 분야의 주제 명표목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관리하는 문헌의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를 10개에서 15개 정도 문헌에 부여하고, 이 용어는 문헌을 검색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메시 용어를 채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펀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밑에 적혀 있겠지만 펀메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메시 용어다 아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 용어인 것만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주제나 키워드에 메시 용어가 아닌, 공인된 핵심 용어가 아닌 용어를 사용해서는 논문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실 때 펀메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주제를 검색하셔서 메시 용어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부터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메시 용어는 펀메드에서 검색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펀메드는 사이트예요, 사이트. 학회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메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키워드가 뭐다? 메시 용어, 공인된 핵심 용어가 맞는지 아닌지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검색을 해봤었겠죠. 하니까 아닌 거는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메시 용어가 맞으면 여러 가지 키워드나 논문 같은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게 메시 용어가 맞는 거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뭐다? 찾을 수가 없다, 서치할 수 없다라는 게 뜬다면 메시 용어가 아닌 겁니다. 그거를 아시고 선생님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쌤들, 자, 보세요. 이거예요. 메쉬라고 되어 있죠? 펀메드에 들어가셔가지고, 펀메드 사이트거든요.
펌메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메쉬라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메쉬 해서 여기다가 제 키워드를 쓰면 쭉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내 용어가 메쉬 용어, 공인된 핵심 용어가 맞구나 하면은 오케이입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그 논문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여기 안 뜬다 이럴 경우에는 메쉬 용어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네, 과감하게 이 용어는 버리셔야 되는 거죠. 다시 주제를 잡으셔야 되고 키워드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부 때나 전공 심화 때나 이럴 때는 사실 만약에 연구를 하신다면 메쉬 용어 굳이 사용 안 합니다. 예, 메쉬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 근데 석박 정도 하게 되면 메쉬 용어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시죠? 예, 선생님들도 아마 컴퓨터를 저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검색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업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이트 들어가고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좀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소 검색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소 검색자는 문자열에 대한 위임을 통해 간단한 용어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용어를 집어넣고, 그렇게 저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하겠다, 그 키워드를 넣겠다, 넣고 나서 어떻게 한다? 네, 뒤에다가 별표 표기를 하면 비슷한 용어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예, 검색을 하실 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건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굳이 별표 표기 안 하고 그냥 검색창에 자기 주제만 치면 비슷한 용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별표 표기 하면서 이거 찾아주는 기능을 쓰는 솔직히 뭐 주위에 박사 하시는 분들, 석사 하시는 분들 봤을 때 한 분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있길래 제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 안에서만 검색하는 방법으로 만약 텐스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텐스 T를 넣으면 텐스라고 표기된 제목부터 우선순위로 검색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텐스가 뭐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텐스는 경피신경 자극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피신경 자극이라는 거를 나의 키워드다. 내 주제에 대한 키워드다라고 봤을 때 텐스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T를 넣으면은 이렇게 제목부터 텐스가 표기된 제목부터 우선순위로 이렇게 검색이 된다고 해요. 자,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의 검색 방법으로 검색된 문헌으로 문헌 고찰을 한다. 아시겠죠? 예, 저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저자의 연구와 관련된 중재 방법, 실험 방법, 대상자 연구 절차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표로 작성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1과 같이 작성한다. 뒤에 5-1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위에 제가 뭐 별표도 표시하세요. 메시 용어, 펀메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메시 용어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텐스라는 거를 만약에 하실 거면 검색하셔가지고 문헌을 고찰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헌 고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한 10개를 했어요. 10개 정도의 문헌 고찰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10개의 논문을 찾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논문? 내 주제와 흡사한 논문을요. 10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의 석박사 논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학회지 논문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0페이지 정도 선이 되는데 한 개당. 그러면 제가 10개의 논문을 찾았으면 총 100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냥 묶어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페이지를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이런 논문이구나 하는 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자기가 정리를 해야 연구를 하고 연구에 서론을 쓰거나 끄집어내거나 마지막에 논의를 쓰거나 결론을 쓸 때 이 표에 적혀 있는 간단하게 내가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로 작성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지만 저는 그냥 다 뽑아가지고요.
모든 논문을 다 스프링처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프링처를 한 그 논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들 표로 그냥 작성하셔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문헌고찰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주제를 정했어요. 그죠? 난 주제를 정했어. 그리고 나는 이 주제에 관련된 나의 진짜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제 주제가 뭐였죠? 네, 간호대학생을 위해서 임상인문실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그죠? 효과를 보는 것이 제 연구 주제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쪼개봤더니 간호대학생일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임상인문실습, 뭐 동기이론 뭐 이런 키워드로 한 네다섯 개로 이제 나눴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 키워드가 맞는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공인된 용어인지 보기 위해서 펀메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용어가 메시 용어인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 내 키워드가 모두 메시 용어야. 그러면 이제부터 서치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제에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헌고찰을 쭉 해요. 그렇죠? 문헌고찰을 쭉 하고 나서 한 10개 정도의 논문을 뽑아냈다고 생각하시면 10개 정도의 논문을 표로 작성해요. 깔끔하게 작성을 하고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러한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연구를 할 것입니다 하고 연구 계획서를 쭉 하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 계획서는 어떻게 하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네, 연구 계획서 작성을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석사나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야, 우리 이제 논문 한번 써보자, 연구 한번 해보자, 연구 계획서 하나 작성해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록을 펴시고 강의록에는 지금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쵸? 요거는 제 PPT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PPT에서 뭐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계획서는 이렇게 나눠져요. 서론, 처음에 서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 계획서 작성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제 이거 있죠. 이거대로 그냥 워드 파일에 그 한글 파일에다가 요대로 그냥 긁어요. 긁어서 여기다가 그냥 살을 붙이시면 돼요. 살만 붙이시면 됩니다. 살만 딱딱딱 붙이시면 이것이 하나의 연구 계획서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론.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은 뭐냐? 필요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필요성이 연구의 반이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이런 뒤에 이런 것들보다 필요성. 왜? 내가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그 독자들이 봤을 때 상대방이 읽었을 때 딱 땡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진짜 필요하네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를 왜 하느냐 목적 그리고 가설 세워야 되죠. 가설이라는 건 뭐예요? 결과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적용받은 간호대학생이 그죠? 적용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임상실습 적응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설을 세웠으니 그 결과에는 그렇게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중재를 해주겠죠. 어떤 중재를 해서 결과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설이 채택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실험군이 역시나 임상실습 적응이 높아지더라 하는 부분을 가설에서 결과로 끌어내 가는 거죠. 가설 그리고 용어의 정의 어떠한 용어의 정의는 뭐 간호대학생 그죠? 임상인문실습은 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쭉 써주는 거예요. 용어 정의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헌고찰 및 이론적 배경입니다. 어떤 이론을 사용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문헌고찰 부분. 문헌고찰 부분은 이런 거예요. 좀 되게 길긴 한데 이런 거죠. 만약에
아까 제 논문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 논문 주제 같은 경우는 문홍고찰 부분이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쵸? 예. 간호 대학생들이 그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뭐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을 문홍고찰 한다든지 그리고 간호 대학생들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헌고찰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문헌고찰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 설계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어떤 설계로 할 건지, 대상자는 누구를 할 거고, 도구는 설문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설문지 어떤 거 쓸 거지? 그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기간은 어떻게 할 건데, 중재 기간은 또 어떻게 할 거고, 자료 분석 방법. 이거는 통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는 어떤 거 돌릴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쭉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계획서 작성이잖아요. 그냥 계획서이기 뿐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연구 결과를 써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설하고 제가 일맥상통한다 했죠. 그래서 가설 부분을 끌어와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를 그냥 끌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그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가시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논문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는 자, 먼저 주제를 선정을 했다고 했죠.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보려고요. 예. 이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는 우리 논문 맨 밑에 첫 번째 장 맨 밑에 이렇게 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대부분 4-5개 정도를 우리가 키워드로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그죠? 셋, 넷, 5개로 하셨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쵸? 이 뭐예요? 네, 여기 임상인문 실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인문 실습 그리고 간호대학생 그쵸? 그리고 실험 그리고 카테고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은 키워드 이렇게 정했네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메시 용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선생님들 궁금하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 용어로 검색을 해서 요걸로 낙찰하셨을 거예요. 예, 그거 보여드리려고 키워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논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아까 5-1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죠? 그 문헌고사를 쭉 하고 나서 문헌고사 하고 나서 그 논문을 그냥 들고 다니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논문을 정리를 해라. 정리하면 10개 논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면 이게 지금 1개의 논문, 2개의 논문이잖아요. 그러면 10개 해봤자 한두 장밖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마지막 연구 논의나 결론이나 필요성 쓰실 때 그냥 요거 나열하시면 돼요. 이러한 논문이 있어 문헌고찰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텐스에 관한 연구를 이분 연구자분께서는 이 연구 2개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연도는 이렇고 대상자는 이렇구나. 그리고 연구 가짐의 방법은 그랬구나. 그죠? 두 군 모두 운동 프로그램을 8주 동안 돌렸구나. 그리고 3주간 주 5회 60분 적용을 했구나.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대조군보다는 증가를 했고 강직이 감소했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게 보세요. 실험군이 강직이 감소했고 이런 부분들 그쵸? 이런 부분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요거를 했던 텐스를 적용을 했더니 보니까 여러 가지 논문에서 실험군이 강직이 감소한 걸 볼 수가 있네. 그러면 내 결과 내 변수를 뽑을 때도 한번 강직에 관련돼서 한번 연구를 나도 진행해 볼까? 라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은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문헌고찰을 해서 마구잡이식의 문헌고찰을 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그죠?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는 좀 많이 하지만 오늘 좀 말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쵸? 벌써 25분이 다 되어서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교시부터 또
또 이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교시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